자, 오늘은 좀 복잡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, 그 보이지 않는 전쟁에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미국이랑 중국이 AI 때문에 그렇게 싸운다는데 사실 우리 일상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? 왜 그럴까요? 이 숨겨진 전쟁을 이해하려면 AI 스택이라는 개념을 따라가 봐야 해요. 일종의 지도 같은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AI 앱 있잖아요.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앱을 돌리는 저 밑바닥에 아주 작은 실리콘 칩까지 이 스택을 보면 이 모든 단계가 어떻게 전쟁터가 되는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스택의 맨 꼭대기,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부분부터 한번 보죠. 요즘 AI 앱 만드는 거요? 마음만 먹으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. 거의 공짜로도 가능하죠. 근데요, 그 앱들을 움직이는 핵심 두뇌, 즉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건 이건 뭐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. 어마어마한 돈과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. 자, 이게 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최신 모델 중 하나인 메타의 라마 3.1. 이걸 훈련시키는데 도대체 뭐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숫자로 직접 보여드릴게요.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. 3경 8천조. 네,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. 3경 8천조. 이게 바로 모델 하나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연산량, 그러니까 플롭스라고 부르는 건데요. 뭐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계산하는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숫자죠. 이 어마어마한 계산을 지금 제일 좋다는 엔비디아 H100 GPU 딱 하나로 돌리면 얼마나 걸릴까요? 무려 4,486년이 걸립니다. 네, 4,000년이요.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돌려도 모자란 시간이죠.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메타가 어떻게 했냐? 이 시간을 딱 3개월로 줄이려고 GPU를 무려 16,000개나 썼습니다. 그래서 하드웨어 값만 얼마가 들었냐면 6억 4천만 달러. 우리 돈으로 거의 9천억 원이에요. 딱 모뎀 하나 만드는데 말이죠. 자,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방금 보셨듯이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회사는요, 전 세계에 진짜 손에 꼽을 정도예요. 바로 미국과 중국의 몇몇 거대 기술 기업들 뿐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 싸움이 어디로 이어지겠어요? 당연히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, 즉 인프라로 넘어가게 됩니다. 스택의 다음 단계로 내려가 보는 거죠. 여기서부터 격차가 확 벌어지기 시작합니다. 미국 빅테크들은 보세요. 수십만 개의 최첨단 칩으로 정말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. 그런데 반대로 중국은요, 이 칩을 구하는 것부터가 전쟁입니다. 아예 접글이 막혀 있으니까요. 이게 그냥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. 바로 미국의 아주 의도적이고 또 집요한 정책 때문이죠. 보세요. 2022년부터 시작해서 최상급 칩을 막고 그 다음엔 규제 허점을 막고 이젠 저사양 칩까지 점점 더 옥죄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까지 칩 공급을 꽁꽁 막아놨는데 어떻게 중국은 아직도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걸까요?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최근에 나왔는데 AI 업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. 중국의 딥시크라는 회사가 V3 모델을 내놨는데 이게 미국의 봉쇄 전략에 어쩌면 치명적인 구멍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보여준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왼쪽 메타는 최고 사양 칩을 16,000개나 썼어요. 그런데 오른쪽 딥시크는 한 등급 낮은 칩을 그것도 고작 248개 썼습니다. 연산량도 보세요. 10분의 1밖에 안 돼요. 그런데 결과물은 비슷했다? 이건 단순히 하드웨어만 쏟아붓는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는 걸 중국이 증명해버린 거예요. 결국 이겁니다. 가진 게 없으니 더 똑똑하게 써야 한다는 절박함이 오히려 돈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미국의 방식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?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.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, 이 모든 것의 근원, 그러니까 칩을 실제로 만들어내는
제조 기술의 영역으로 내려가 볼 겁니다.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외치지만 사실 진짜 넘을 수 없는 벽은 돈이 아니에요.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전 세계에 딱 하나뿐인 어떤 장비?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. 우리가 쓰는 H백 같은 최첨단 칩 있잖아요. 이걸 만들려면요,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수준으로 정밀하게 회로를 그려야 해요. 그걸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기계가 바로 이 EUV 리소그래피 장비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청난 기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겁니다. 바로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죠.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미국은 바로 이 기술이 중국 손에 들어가는 걸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. 결국 이 기계 한 대, 가격이 무려 2억 5천만 달러나 하는데요. 이걸 중국에 팔지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. 이게 바로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라는 거대한 꿈 앞에 놓인 어쩌면 영원히 넘지 못할 수도 있는 마지막 장벽인 셈이죠. 자, 지금까지 스택의 맨 꼭대기부터 저 깊은 기반함까지 다 파헤쳐 봤습니다. 정말 복잡하죠? 그럼 이 모든 지정학적 싸움, 이 천문학적인 돈의 전쟁, 이게 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? 뭘 위한 걸까요? 결국 모든 가치는 아래에서 위로 쌓아 올려집니다. 맨 밑바닥에 제조 기술이 있어야 첨단 칩을 만들 수 있고 그 칩이 모여서 인프라가 되고 그 인프라 위에서 거대 언어 모델이 돌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그 맨 꼭대기에서 우리 모두가 쓰는 바로 그 애플리케이션이 탄생하는 겁니다. 지금 거대 기업들은 이 모든 것의 기반을 차지하려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. 그들이 이렇게 피 터지게 싸워서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과연 우리는,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? 결국 이 거대한 경쟁은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바로 여러분이 쓸 새로운 도구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서막일지도 모릅니다.